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표고버섯 농사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황구야! 안녕! 지금 버섯이 많이 자랐는데 이 정도?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버섯을 수확을 합니다. 이 정도 버섯은 가시 살짝 오므러져 있기 때문에 중상품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버섯 수확하다 보면 이렇게 뭉탱이로 된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. 그래서 하나만 남겨줘야 이 하나가 예쁘게 큽니다. 네, 이건 수확해줘도 되겠네요. 여기 뭉탱이 버섯들 뜯어줍니다. 배지를 처음 받으면 이게 물렁물렁 하거든요. 그때는 가위로 뜯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뜯으면은 배지 이 부분까지 다 뜯겨져 나오기 때문에 배지 처음에는 꼭 가위로 뜯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얘네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. 아침에 한번 따주고 점심에 한번 따주고 저녁에 한번 따주고 또 저녁 밤 12시에도 따주고, 그러니까 손이 참 많이 가고 매어 있는 게 이 표고버섯 좀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오, 크네요. 이렇게 가시 딱 오므라져 있는 게 이게 상품입니다. 이게 가시랑 이 영양분이랑 이게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 가시 살짝 벌어졌다고 상품성이 좀 안 좋다라는 게 참 좀 덜 좋다라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. 표고버섯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신선함인 것 같습니다. 이 막단 버섯은 이 안에가 완전 깨끗하잖아요. 근데 좀 오래된 건 여기에 좀 뭐가 많이 있습니다. 막 그 거뭇거뭇하고 이런 게 많은데 표고버섯을 볼 때는 이 신선함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? 표고버섯의 그 장점도 있습니다. 이 표고버섯 장점이 이렇게 한번 싹 올라오면은 그 후로는 또 작업을 안 해주거나 충격을 안 주면 또 발휘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쁠 때는 또 엄청 바쁘고 한가할 때는 또 엄청 한가하고,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는 날이면 이걸 주기를 조절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버섯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쉴 새 없이 따야 됩니다. 그래서 바쁠 땐 엄청 바쁘고 한가할 땐 엄청 한가하고, 그게 그 표고버섯 재배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. 제 방식은 이 봉지에 이렇게 싸져 있는 이 대만식 배지입니다. 이 대만식 배지의 장점이 이렇게 봉지에 싸져 있기 때문에 수분 조절이 좀 원활하다, 그리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표고버섯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후숙이 되면서 위로 이제 나오는데, 처음에는 이 봉지 안에 나옵니다. 봉지 안에. 그러면은
이걸 놔두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제 긁어내주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이것 때문에 약간 생산성이 좀 더 안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누드 배지라고 하죠. 누드 배지는 이게 다 벗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으로 확 나오기 때문에 이 누드 배지도 속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배지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게 수분 조절이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그 방식은 수분이 많이 안 되면 이게 버섯이 예쁘게 잘 안 나오거든요. 이 수분 공급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이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잖아요. 이 배지도 그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배지가 너무 마르면 이 버섯으로 갖다주는 영양분이 당연히 줄어들거나 힘들겠죠. 그러면 버섯이 펴버립니다. 그래서 이 보습 비닐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비닐이 있어서 약간 이 회전율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. 대만식 봉형 버지는 사방구인데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확 따고 이제 확 종료가 되지만, 얘네들은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주기가 길고, 그리고 봉형 배지보다는 상품성이 좀 더 예쁜 편입니다. 근데 많이들 봉형 배지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추세더라고요. 저도 봉형 배지를 지금 할까 하는 고민도 지금 있습니다. 봉형 배지는 근데 확 나오기 때문에 인력이 좀 더 이 대만식보다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또 요즘에는 버섯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만큼 망하고 버섯 하다가 이렇게 안 돼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 버섯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 생각에는 이 버섯 배지를 일단 먼저 제작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. 버섯 배지 제작을 했을 때 아마 1.5kg 배지 이거 하나에 1,000원씩 받는데 제 인건비 포함해서 500원 선이면은 아마 이게 만들어집니다. 이게 그래서 이 배지 값을 먼저 줄이는 것, 이게 경쟁력을 갖추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또 배지 만드는 것도 사실 무턱대고 하면은 안 돼요. 아이고, 배지를 무턱대고 만들면은 진짜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. 이 배지 만드는 게 그렇게 사실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막 특별하게 배지 만드는 기술을 배우진 않았거든요.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논문 같은 거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지를 만들었는데,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배지 만드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. 물론 농장 답사 가거나 뭐 지원해주는 사람이,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. 배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, 진짜 이것만 알면은 정말, 제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거든요. 한 번 실패했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, 산소 공급. 정말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뭐 이산화탄소나 그런 배합하는 거는 뭐 다 나와 있는데,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안 되면은 이 배지가 다 만들어져도 무너져요. 꼭 산소 공급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배지 만드는 게, 배지 만드는 거 아니고 이 표고버섯을 키우는 게 판넬에서 하는 거는 저도 살짝 비추천합니다. 제가 여기가 판넬 재배사거든요.
근데 이 깔이 여기 보시다시피 잘 안 갈라져. 이게 햇빛을 딱 직접 딱 맞아줘야 이렇게 짜자작 갈라지고, 이 공판장에 냈을 때도 단가가 좋게 나오는데, 이 판넬하우스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근데 판넬하우스의 장점은 이렇게 더운 날에 온도 잡기가 엄청 쉽습니다.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막 50도까지 막 오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, 이 냉난방기가 없으면 버섯도 이게 그 막 썩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. 그러니까 하우스에서도 그 공조기를 설치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물론 저는 삼중 하우스에서나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,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우스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저라면은 하우스에서 무조건 키울 것 같아요. 근데 판넬하우스에서는 뭐 참송이버섯, 노루궁뎅이버섯 또 이런 게 잘 맞잖아요. 판매를 잘 하신다면은 사실 판넬하우스에서 참송이버섯을 키우는 게 표고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참송이가 단가도 좋고, 그리고 표고보다 더 노동력이 더 덜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판넬 하신다면 뭐 참송이 버섯도 있고 노루궁뎅이 버섯도 있고, 근데 노루궁뎅이 버섯은 이렇게 여름에 제품 품질 변화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표고 단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, 배지를 받고 사서 하시는 걸는 꼭 비추천드립니다. 표고 농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